안녕하세요. 투자 취가자 김PB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스닥 대공황입니다. 좀 심플하죠. 최근에 블랙 먼데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젠데 어제만 나스닥이 4%가 빠졌고 하루 동안 미국 증시에서 무려 2,50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예산 한 4년치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렇게 무슨 일이냐, 미국 증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느냐, 요걸 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상승론 하락론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쫙 찾아보고 한번 시장에 대한 결론을 좀 내보는 걸로. 일단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14% 20일 동안 빠진 상황인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점에서 더 이상 고점 갱신을 못 해주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점에서 고점 돌파를 못 해주고 하락한 거라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정책을 위해서, 관세 같은 정책을 위해서 경제 위기도 감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 좀 이제 시장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 아래 공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리세션 공포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은 나스닥이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고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스닥이 올라간 게 얼만데 14% 정도면 아직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옛날 14% 떨어질 때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서학개미 초비상, 기술주 급락의 수익률 반토막. 서학개미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ETF, 테슬라 이제 상승에 이 두 배로 베팅하는 거, 그다음에 팔란티어, 아이온큐,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개미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30%에서 50%. 그러니까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매번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던 내용들인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 개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반드시 얼마 안 가서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개미들이, 우리나라 개미들이 테슬라랑 아이온큐, 팔란티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쪽에서 굉장히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딱 붙기 시작하면은 붙은 거 알고 털어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개미들이 딱 손대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떨어지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고점 대비 낙폭을 보게 되면 뭐 애플이나 마소, 구글 같은 종목들은 한 10에서 20%만 빠졌고요.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30%대, 테슬라나 마소 50%대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마스예요, 마스. 잘못 썼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56%, 도지코인이나 트럼프 코인은 7, 80%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14%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해서 더 크게 박살이 났죠. 특히 2023년에서 2024년이 상승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저점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았는데 수익 벌써 다 날리시고 원금 손실 보시는 분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번 폭락이 예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블룸버그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어제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 미국 증시에서 2,500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인 1,200조 원이 M7, 즉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빅테크 7개에서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만 1,200조 원이 날라갔대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이 증발했는데 7개 회사에서 1,200조 원이면요, 여러분들. 1,200조 원이면 기업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국가를 하나 세워도 될 정도의 돈인데 그 돈이 하루 만에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7개 종목에서만 이렇게 많은 돈이 증발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었는데 빅테크 종목들만 유독 많이 올랐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리드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이 아닌 애들은 그냥 거의 약간 약조정인데 반해서 빅테크 종목들만 막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주식들은 애초에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들이라서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지면서 선방을 하고 있고, 그간 지수를 끌어올렸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7개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 이제 빅테크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AI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회의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더 못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좀 불안감이 좀 반영도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요번 빅테크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 고점 대비 55%가 빠졌습니다. 정말 천정부지다 싶을 정도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급격하고 빠르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RSI 기준 20포인트대에 다 도달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쭉 가다가 이제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고점 돌파의 반등 시도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라도 뭔가 데드캣 바운스든 이제 반등이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렸었는데 이제 그 돈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이제 중국 증시, 항생이나 유럽 증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항생 지수, 유럽 지수 안 깨졌어요 지금. 오히려 해외 증시는 여전히 상승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도 사실 미국장 이렇게 빠졌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막 붕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어느 정도 약간 버텨주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다 이렇게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됐나 좀 찾아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에 나스닥 4% 하락, 트럼프 아래 공포. 트럼프발 경제 침체 우려감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건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즉 달러 가치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 고점에서 쭉 높아져서 아직도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달러 가치는 떨어졌는데 점점 이제 원화 가치는 아직도 이제 하락 추세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상대 통화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어디였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이 유로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증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세가 버텨주고 있는데 화폐 시장에서도 외환 시장에서도 유로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유로가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하는 즉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유럽 쪽과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다.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그저 자금의 순환이다. 미국 쪽에 돈이 빠져서 다른 나라 쪽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다 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 대공황 시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2023년 10월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 3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주가가 딱 정확하게 반등을 찍고 올라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바닥 매수 기회다. 요번에 이제 또 4번째 딱 이제 왔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으니까 쭉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주장으로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즉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의 베어 지수라고 있는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마다 바닥이었대요. 참고로 2022년 10월에 주가가 엔비디아 비트코인 70% 빠지다가 이제 지수가 바닥 찍고 쭉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금까지 상승을 만들었던 때 딱 요 지표가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미 거기까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점에 2022년 최바닥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또 그 수준까지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다시 주가도 공포에 살아 이런 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실제로 지금 최근에 풋옵션 즉 하락에 투자하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다 지금 하락장의 시작이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이 있으면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넣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 지표를 보게 되면 1966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6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시장에 많이 들어온 때가 총 3번 있었어요. 현재 그리고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버블 터지기 전에 이런 시장이 오게 되면 그 이후로 지수가 막 30% 50%씩 빠지면서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지표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즉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나서 닷컴 버블 터졌죠.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금융위기 터졌죠. 그러면서 10년 넘게 이제 제자리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털 돈 다 털어서 주식시장에 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 지표에서 나와요. 역사적 최고점 상태. 20년에서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버블장이 만들어졌다. 즉 개인들이 다 돈을 털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버블의 임박 신호이곤 했어요. 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자료도 있는 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또 있는데 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늘 코로나 쇼크, 금융위기, 닷컴 버블 같은 게 터졌다.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뭔가 조만간 경제 위기 같은 게 크게 터질 거라는 암시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요번에는 확실한 악재, 경제적인 악재를 들고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옛날 폭락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하락론자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상승론자, 하락론자, 갑론을박 너무 심한데 이거 여길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걸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있는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상승론을 펼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심리나 차트를 언급을 하고요. 하락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데이터, 경제, 통계 이런 것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끌리시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한김 PB 채널은 리스크 관리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론이나 이런 어떤 좋은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위험을 조심해야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리스크 쪽인 측면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 상승 얘기는 딴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좀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쯤에서 우리가 회자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에요. 제가 요걸 가지고서 이제 지난 연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 엄청나게 많이 늘렸다. 언제 이래로? 진짜 수십 년 만에 최대. 워렌 버핏이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90대 중반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나 많이 늘린 적이 없었어요. 언제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냐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을 때, 주가가 버블일 때만 늘립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현금 보유량을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코로나 쇼크 때,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요. 위기가 터지기 전에 2, 3년 전부터 미리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가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늘 버핏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현금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됐을 때 고점에 도달할 것 같으면 천천히 한 2, 3년 전부터 빠져나오는 게 버핏의 특징인데,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현금화 트렌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투자 인생에서 거의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애틀랜타 연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으면은 돈 찍어내고 금리 조절하는 데가 한국은행이죠. 미국에는 이제 연준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지역 연준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애틀랜타 연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애틀랜타 연준에서 매번 GDP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 예측해 오는데, 예측값이 요 파란색이고 결과값이 실질 GDP가 요 이제 주황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예측값이 좀 악화되는 트렌드를 보이게 되면 실제 GDP도 악화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죠. 엔비디아, 비트코인 70%씩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애틀랜타 연준에서 GDP 박살날 거라고 딱 예측을 한 상황이에요.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아마 모르는 뭔가 경제적인 굉장히 최악의 리스크 같은 게 터졌는데, 이게 아직 사람들이 모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GDP가 크게 폭락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대공황이 오냐 마냐, 지금 당장 오냐, 이것과 무관하게 현재는 명확하게 둘 중 하나입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줄 거면 찍고 올라가지고 이제 대공황이 터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냐, 요게 이제 좀 차이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적인 관점적인 부분들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시장을 추적해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함께 이런 이제 리스크들, 그 다음에 시장 동향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한번 이제 좀 같이 공부를 해나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행운의 숫자 7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잘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경제한김 PB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잘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고 실질적으로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 내시는 건 없어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수강료를 100% 다 환급해드리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뭐냐면은, 이런 경제위기나 대공황 같은 게 닥쳤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대공황 당시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제시 리버머라고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매매 기법을 제가 싹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전환점 매매, 그리고 이제 피라미딩 매매 기법, 트레이딩 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시즌 4인데 지금이 시즌 1, 2, 3도 다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 경제를,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 차트를 분석해서 수백만 원, 천만 원 가지고서 수백억, 수천억을 만든 이제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매매 노하우, 차트 분석 노하우, 그 다음에 성투자 마인드셋, 요 세 가지 해서 총 4가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관련해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우리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게시글 아무거나 클릭해보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